제가 진짜 오랜만에 LH 영상을 들고 찾아왔습니다. 일단 영상을 시작하기 앞서서 당부드릴 말씀이 있는데요. 이번에 얼마 전에 LH에 있었던 불미스러운 일 때문에 제 영상을 이제 찾아서 검색해서 들어오신 건지 제가 LH 직원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저 LH 직원 아니고요. 제발 뭐 LH 취업이라도 됐으면 좋겠는 그런 일반 대학생입니다. 그리고 제가 뭐 LH 수혜를 받았다 이런 말씀 하시는데 100만 뷰를 찍은 거는 한참 예전 일이고요. 요새 뭐 조회수가 더 늘거나 뭐 그런 것도 전혀 없는데 그렇게 약간 오해를 하고 계시더라고요. 전혀 그런 건 아니라는 점 알아두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여러분한테 드릴 이야기는 대학생 여러분들 기숙사 어떻게 탈출할까입니다. 일단은 대학생분들을 대상으로 하는 말이기 때문에 일반 청년분들도 물론 도움이 되실 수는 있지만 어쨌든 제 목표는 기숙사 탈출하는 방법에 대한 이야기예요. 일단 지금 새내기 여러분들이 막 이제 학교에 왔고 이제 잘 모르니까 아니면 부모님이 시켜서 기숙사에 살고 있는 친구들이 되게 많을 텐데 기숙사에는 장점도 있지만 분명한 단점도 있잖아요. 그래서 기숙사를 나오고 싶어하는 친구들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근데 이제 그게 아무래도 쉽지가 않잖아요. 그럴 때 제 영상을 한번 보여드리면 도움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일단 부모님들이 걱정하시는 포인트가 첫 번째로 안전. 특히 여자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혼자 살면 약간 부모님이 걱정이 되실 수 있어요. 그건 당연하고. 두 번째로는 돈. 이게 더 중요한 문제일 수도 있는데 아무래도 자취를 하게 되면 기숙사에 사는 것보다는 비용이 더 많이 들어갑니다. 제가 수도권에서 대학을 다니기 때문에 수도권을 기준으로 설명드리면 최소 월세가 40만 원에서 많게는 50만 원까지 나가고 관리비에 생활비까지 하면 정말 100만 원이 한 달에 그냥 나가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하면 부모님 입장에서는 그게 부담스러울 수 있어요. 그러면 기숙사랑 이게 뭐가 더 합리적인지를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기숙사 같은 경우에는 이제 대부분 한 학기별로 이렇게 금액을 받잖아요. 저렴한 데는 뭐 60만 원, 비싼 데는 130만 원 이렇게까지 받는 걸 봤거든요. 그럼 뭐 60만 원이라고 가정을 하면 내 학기니까 한 달에 15만 원 정도를 사용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 외에 이제 식비랑 뭐 이런 것 저런 걸 하면 그래도 한 50만 원 정도를 사용하겠죠. 그럼 우리가 50만 원 이내에서 내 용돈을 50만 원까지 두고 월세까지를 낼 수 있느냐 이걸 생각해 봤을 때 사실 수도권에서는 거의 불가능하다고 볼 수 있죠. 그래서 이럴 때 필요한 게 뭐냐면 바로 나라를 이용하는 겁니다. 우리나라에는 생각보다 좋은 제도들이 많잖아요. 제가 이전 영상에서도 계속 말씀드렸었던 거를 이제 다시 한번 설명을 해드릴 텐데 이 이야기를 지금 하는 이유는 지금 신청 기간이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오늘 이 영상을 제대로 잘 보시고 본인한테 해당된다 싶으시면 바로 LH 청약센터로 들어가셔서 신청을 하시는 걸 일단 추천드려요.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이야기를 시작해볼게요. 어떻게 하면 그럼 우리가 월세를 아껴가지고 저렴한 비용으로 집을 구할 수 있느냐. 정부에서 지원하고 있는 거는 크게 세 가지가 있어요. 하나, 둘, 셋 해가지고 천천히 차례대로 설명할게요. 첫 번째로는 전세임대 주택입니다. 제가 지금 살고 있는 방식이에요. 전세임대 주택은 이제 나라에서 최대 1억 2천만 원까지 전세 대출을 해주는 거예요. 그러면 저는 그 전세금에 대한 이자를 매달 납부를 하게 되는 거죠. 이율은 기본 2%에서 3%로 이거는 분위마다 살짝씩 달라요. 그러면 1년 이율이 예를 들어서 2%고 내가 1억 2천인 집에 산다. 그러면 2%면 얼마예요? 240만 원이죠. 240만 원을 한 달에 한 번씩, 그러니까 월 이자 개념으로 12로 나누어서 내는 거예요. 그럼 240 나누기 12는 20. 그러니까 한 달에 20만 원 정도를 월세로 지출하게 되는 겁니다. 사실 월세라고 보기엔 좀 그렇고 내가 빌린 전세 자금에 대한 이자를 매달 내는 거라고 볼 수 있겠죠. 하지만 뭐 월세랑 개념이 비슷하니까 그냥 그렇게 말할게요. 그래서 한 달에 20만 원 정도를 내게 되고 여기서 당연히 관리비는 별도입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지금 여기가 전세 1억 900짜리에 살고 있고요. 1억 1000인가? 전세 1억 1000에 살고 있고 매달 이자를 13만 원. 13만 얼마를 내고 있어요. 그건 다른 영상 보시면 자세하게 나와요. 그 정도를 내고 있고 관리비랑은 해가지고 다 이것저것 하면 15만 원. 한 전체적으로 30만 원 정도 나가는 것 같아요. 근데 저는 2인실에 살았기 때문에 기숙사를 한 학기에 130만 원짜리에 살았단 말이에요. 그러면 4개월이니까 사실 4개월도 아니죠. 6월 반절이잖아요. 그러면 약 3개월 반이라고 했을 때 한 달에 내는 돈이 거의 30만 원 정도가 된단 말이에요.
말이에요. 30만 원. 그러니까 저는 똑같은 거예요. 기숙사 살 때랑 지금이랑. 대신 자취를 이렇게 혼자 사니까 혼자 집에서 요리할 해먹을 시간이 늘어나고 요새 코로나 시국이다 보니까 그런 것도 훨씬 좋고 그래서 식비가 엄청나게 많이 줄었어요. 전에는 모든 음식을 바깥에서 사 먹기 때문에 식비가 굉장히 많이 나갔는데 정말 식비 부분이 엄청 줄어가지고 전체적인 생활비는 사실 줄었어요. 그러니까 이 제도를 이용한 덕분이죠, 어떻게 보면. 왜냐면 안 그랬으면 월세로 훨씬 더 많은 돈을 지출을 했어야 되니까. 어쨌든 전세임대주택은 이런 거예요. 여러분이 이제 신청을 해가지고 국가에서 지원이 떨어지면 여러분이 직접 집을 구하러 다녀야 됩니다. 부동산을 가시든 사람들한테 물어보시든. 대신 그 일명 우리가 복비라고 하죠. 중개 수수료도 나라에서 대주기 때문에 부동산에 가시는 걸 추천드려요. 가면 여러 가지 매물, 마음에 드는 게 있든 안 드는 게 있든 매물이 있을 텐데 그 매물에 이제 계약을 하게 되면 그 금액을 빌려주고 나라에서 빌려주고 거기에 대한 이자를 매달 납부하게 되는 형식이에요. 그렇게 되면 훨씬 월세를 절감할 수가 있겠죠. 두 번째로는 매입임대주택입니다. 매입임대주택은 제가 말한 전세임대주택과 약간은 다른 개념이에요. 전세임대주택은 내가 직접 집을 찾으러 가야 되는 거라면 매입임대주택은 나라에서 지정한 집에 내가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라에서 이제 LH에서 매입을 해가지고 우리 청년들에게 제공하기 위해서 매입을 한 주택들이 있어요. 거기에 이제 여러분이 신청을 하시는 건데 매입임대주택 같은 경우에는 전국 모든 지역에 막 다 나오는 건 아니에요. 그렇지만 지금 신청 기간이거든요. 4월 5일부터 8일까지 엄청나게 많은 매물이 나왔습니다. 특히 경기도 수원시에 되게 많은 매물이 나와서 저 지금 좀 놀랐거든요. 좋은 집들도 많이 나왔더라고요. 그렇게 이제 지정된 집에 내가 신청을 해서 들어가는 건데 일반적인 월세보다는 훨씬 싸요. 그리고 보증금이 되게 적어요. 보증금이 100만 원, 2, 3분이는 200만 원이거든요. 사실 100만 원, 200만 원으로 집 구하기 쉽지 않거든요. 수도권에서 최소 보증금 300, 많으면 500까지 가지고 계셔야 돼요. 근데 100만 원으로 구할 수 있고 월세도 집마다 조금씩 다르고 지역마다 다르지만 강남은 역시 비쌉니다. 강남은 40만 원, 50만 원 이 정도에 형성돼 있고 수원 지역 같은 경우에는 20만 원에서 30만 원에 형성되고 있어요. 그래도 적은 보증금으로 매달 내는 돈은 훨씬 적으면서 살 수 있으니까 이득이죠. 여러분이 살고 싶은 지역에만 매입임대가 있다면 이것도 신청해 보시는 걸 추천드려요. 이게 어떻게 다르냐 물어보실 수 있는데 이거는 제가 이 영상에서는 설명하지 않겠습니다. 예전 영상에서 다 설명해놨기 때문에 그 영상을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행복주택이 있습니다. 행복주택은 정부에서 주택을 짓는 거예요. 해피하우스를 이제 짓는 건데 지어가지고 짓기 전에 분양을 어떤 사람이 들어올 거냐 신청을 이제 받는 거죠. 그래서 행복주택은 되게 자주 좀 공고가 올라오는 편이에요. 전세임대나 매입임대 같은 경우는 한 번에 다량의 물량이 쏟아진다면 행복주택은 조금씩 계속 올라오기 때문에 청약센터 홈페이지를 계속 확인해 주시는 게 중요합니다. 행복주택은 이제 아무래도 새 건물에 들어갈 수 있다는 엄청난 메리트가 있고요. 대부분 깨끗한 이제 오피스텔 형식의 집이고 되게 그 복지라고 해야 되나? 내부 시설도 되게 잘 되어 있는 걸로 알아요. 그 대신 이제 가격이 좀 비쌉니다. 전세금, 그러니까 보증금이 최소 6천만 원, 7천만 원은 필요하고 많이 필요한 데는 1억 정도가 필요한 데도 있어요. 근데 이것도 제가 알기로는 대출이 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거는 이제 자세히 직접 알아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 대신 역시 월에 내는 돈은 되게 저렴합니다. 20만 원도 안 낼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이제 뭐가 더 나한테 맞는지 내가 가장 좋아하는 건 뭔지 이제 너무 안전이 중요하다 이러면 행복주택이 되게 좋은 대안이 될 수 있어요. 정부에서 직접 관리하고 오피스텔 형식의 경비 아저씨 있고 밑에 막 너무 이렇게 깔끔한 형식으로 되어 있으니까 대신 행복주택도 많은 지역에 나오지가 않기 때문에 내가 살고 싶은 지역이 있는지를 계속 LH 홈페이지에 들어가셔가지고 확인을 하셔야 된다는 점. 지금 행복주택 공고가 좀 떴는데 아쉽게도 서울은 뜨지 않았고 경기도도 조금밖에 안 떴어요. 근데 4월 14일에 마감인 데도 있고 21일에 마감인 데도 있거든요. 지방 같은 경우에는 조금 있으니까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어쨌든 이제 세계가 조금씩 달라요. 조금씩 다르지만 여러분이 기숙사를 나온다고 할 때 솔직히 말해서 부모님한테 그냥 아니 너무 힘들다 룸메가 나 너무 힘들게 한다 혼자 살고 싶다 뭐 그렇게 해가지고 솔직히 타당한 설득력이 부족하잖아요. 그럴 때 우리가 가장 먼저 제시할 수 있는 거는 월세를 낮추는 일이에요. 그래서 이제 제 이야기를 하자면 저는 기숙사에 살면서 나가고 싶었기 때문에 이걸 신청을 했어요. 기숙사에 살고 있는 상태에서 얘를 신청을 했고 얘가 딱 됐다라는 얘기를 듣자마자 기숙사를 빼고 방을 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이야기도 예전 영상에 자세히하게 나오기 때문에 참고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미리미리 우리가 준비를 해보자. 여러분께서 나오고 싶으신 의지가 있다면 이런 것도 참고를 하시면 좋으니까. 아무래도 같은 값이면 저렴하게 사는 게 더 좋잖아요. 그 밖에 이제 여러분이 하실 수 있는 선택은 뭐 쉐어하우스가 있을 수도 있겠고, 아니면 일반 자취방을 알아보는 것도 있죠. 그냥 뭐 이런 거 너무 힘들다, 귀찮다. 근데 이제 그런 거는 뭐 본인이 가능하시면 그렇게 하셔도 되고, 대신 저는 이왕이면 나라에서 주는 혜택 여러분들이 많이 이용하시면 좋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청년분들 중에서도 이제 기숙사 탈출해서 자취를 시작하고 싶으신 분들, 아니면 이미 자취를 하고 계신데 월세가 부담스러워가지고 다른 방법을 찾고 계신 분들한테 좋은 선택지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여기까지입니다. 제가 너무 말을 빨리 한 것 같긴 한데, 각자 파트에 대한 자세한 설명과 공고, 모집 공고는 제가 예전에 영상을 다 올린 적이 있어요. 이번에 새로 나온 모집 공고도 살짝은 달라졌을 수 있지만 거의 맥락은 비슷하기 때문에 잘 모르시면 예전 영상을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도 제 영상을 봐주셔서 감사하고요.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 알림 설정을 해두시면 좋은 정보를 바로바로 받아보실 수 있다는 점 기억해두세요. 그러면 저는 이만 물러가도록 하겠습니다. 안녕, 하리링!